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3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2025년 장애인 지원 강화 등 복지 강화 정책 시행. 광명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기존 월 10만 원, 연 최대 90만 원 지급에서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해 가치 있는 활동을 펼친 우수 활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해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는 기존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당 단가는 12,140원에서 14,140원으로 인상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돼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존 월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했다. 광주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광주시의회 의장 허경행는 21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안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안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허경행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광주시 의회 의원,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노영준, 황소재, 이주훈, 왕정훈, 은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위문에서 광주시 의원들은 품안의 집, 곤지암읍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비공개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는 비대면 전달을 통해 위문했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설 명절 맞이 행사를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내 소외받는 이웃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릴라이브 스마트팜 시범사업 진행.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수윤 이 도입한 스마트팜 사업이 광명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온도, 습도, 급수 등을 조절해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농작물을 재배한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는 유러피안 채소인 이자벨 버터헤드 카이피라 프리라이스가 있다. 복지관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강좌 그릴라이브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직접 농작물을 관리 재배하는 스마트팜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했다. 이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배된 수확물은 광명시 내 복지관, 성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센터 등 지역사회에 전달된다.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24kg의 농작물이 나눔으로 제공됐으며 이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수윤 관장은 스마트팜이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전문 일자리 연계와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가시화.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지난 16일 시민고충처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위원을 위촉 임명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 소속 관계기관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24년 9월 관련 조례를 시행했으며 올 상반기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여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위촉 임명된 추천위원 6명은 시민고충처리위원 모집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면접 심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모집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회의에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위촉하고자 오는 2월 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은 대학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 자격증 경력자, 건축 세무 회계 기술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 중 한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광주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시는 지난 20일 설 연휴 기간 1월 25일 물결표 쌓인 2월 2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시 보건소, 재난안전과 광주소방서, 참조은병원과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는 참조은병원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광주시 보건소장, 광주소방서장 및 참조은병원장,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설 명절 연휴 대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강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하라인 점검, 연휴 기간 비상진료기관 현황 공유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의료진료 대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유관기관별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 광주시 비상진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참조은병원을 포함해 관내 의료기관 총 77개소이며 휴일 지킴이 약국 108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구리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2025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 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2025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 요건 기준 중위소득을 100%, 2025년 기준 2인 가구 월 393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503만 원로 높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한편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당 월 37만 원의 양육비를 지속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